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진실 공방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상황을 파헤쳐왔던 한 유튜버는 새로운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영상을 공개했는데, 지난달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초기 박나래 씨와 매니저가 새벽에 만나기 전에 12월 초죠. 지난해 12월 초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괜찮아요? 왜 이렇게 이걸 상호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doktor이 12월 30일에 병원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때 못 갔어요. 가야죠. doktor이 진짜 사랑 죽여야죠. 왜 안 가셨어요? 저 지금 이태원이. 밑에 어디 있는데? 저 마포에서 술 먹다가 지금 언니 집 근처예요. 아, 이거 지금 어딘데? 모른다고? 아, 못 살아. 오늘 추운데. 진짜 내 무슨 30년 두고 내 사랑인데. 자, 지금 완전히 갈라선 줄 알았던 전 매니저와 박나래 씨인데, 저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 걱정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서로 좀 챙겨주는 듯한 목소리가 담겨 있단 말이죠. 안준영 기자님, 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새벽 회동이 있었다는 건 알려졌는데 네. 새벽 회동 직전의 통화 내용이라는 건데 지금 전 매니저 측은 저 전화도 박나래 씨가 먼저 걸어온 거지 자신이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두 사람들의 이런 감정적인 상황을 따져봤을 때 두 사람 원래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가 8년간 몸담은 전 회사에서 나올 때도 이 매니저와 함께 나왔던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이 왜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이는데, 저 직후에 만남, 약 새벽에 3시간 동안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직후 박나래 씨는 감정적으로 잘 풀었다, 오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전 매니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상황을 따져봤을 때 전 매니저는 감정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세월에 대해서는 서로 감정 토로를 하지만 이 자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받고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매듭 지어야 되는데, 박나래 씨 측에서 3시간의 미팅 동안 그 어떤 관련된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이 다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금 저 통화 내용대로 뭐 두 사람이 서로 안부도 묻고 걱정도 해주고 했지만 결국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다른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좀 법적인 자문을 구해봤는데 네. 통상적으로 양쪽이 싸우고 있을 때 내내 싸우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대한 타결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지점도 있는데, 아하. 중요한 건 그 시점이 넘어가면은 극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어떠한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매듭 지어지지 않기 전에 나왔던 이런 감정적인 대화가 현재 상황을 완전히 국면을 뒤집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사실 통화 시점이 네. 그러니까는 이 만나기 이후에 직전. 만나기 직전이죠. 만나기 후라면은 또 지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안 기자님 말씀대로 만나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만나기 직전에 그동안에 오래 일하던 사이니까 여러 가지 감정적인 동요가 있고, 그래서 본인도 뭐 어디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온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만나자라는 계기가 된 그런 통화이기 때문에 이 통화만 가지고 뭐 두 사람이 뭐 감정적으로 오해를 풀었다라고 네. 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통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약 3시간 정도 만났지만 합의서 내용, 합의 금액, 고소나 소송, 취하나 가압류 관련 얘기는 만남에서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박나래 씨가 밝혔던 감정적으로 오해와 불신 풀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니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갑질 의혹이 지금 현재 맞고소로 번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전 매니저들 편에 서서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조명해왔던 유튜버가 최근에는 전 매니저들에 대한 의혹을 또 모아서 역으로 폭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전 매니저가 5억 원 합의금을 원했다라는 말도 했다고 그 유튜버는 전하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에 2억 5천에서 5억, 그리고 미니멈 5억으로
금액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하는데 2억 5천.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다 정리하는데 5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것도 한 번도 5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가 아닌 그날 새벽 5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니저 측에서 그동안에 박나래 씨의 어떤 갑질 의혹을 폭로해왔던 유튜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매니저들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안준영 기자님? 네, 지금 사실 그동안 박나래 씨가 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네. 앞선 그 영상을 통한 입장문을 보면은 단호하게 이젠 법적인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 연예인 사건이라는 게 법적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몇 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지가 망가지면 아무리 법적으로 이기더라도 활동이 불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노선을 좀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건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올 목적이었다면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배포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본질이 하나가 계속적으로 묻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니저를 둘러싼 갑질 의혹, 또 하나는 의료법 위반인데 네. 만약에 한쪽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의료법 주사이모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죠. 만약 그러면은 반쪽짜리 해명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즉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채널을 통해서 입장이 하나둘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합의금 5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은경 변호사님. 근데 이제 지금 저 유튜버의 얘기를 들으면 매니저가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매니저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유튜버의 그 폭로 중에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 매니저뿐만 아니라 중간에 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낀 뭐도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매니저하고 이런 그 박나래 씨를 뭐 이렇게 중재했다, 소개시켜줬다. 예. 사실 이전에 이제 박나래 씨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도 뭐 연예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들 뒤에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이 5억 원의 요구도 이제 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매니저들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이 합의금 5억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박나래 씨가 먼저 언급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는 사과를 먼저 원했다. 뭐 그런 입장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또한 말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간에 도는 그 4대 보험 가입 회피 의혹도 지금 매니저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025년부터 엔터법인 대표로 있었고 그러나 이전 소속사에서도 4대 보험을 적용받았다. 박나래 씨와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그리고 금액과 관련해서는 모두 박나래 동의와 컨펌으로 진행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을 원치 않았다라고 주장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치 않았다는 주장의 근간은 세무 담당자와 전 매니저 간의 이제 대화 내용에서 오가는데 네. 일종의 선택지를 줬다는 거죠. 그렇게 4대 보험을 적용받을 것인지 혹은 3.3%만 떼고선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였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 매니저 측에 취재한 바로는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곧바로 내가 몇 번이요라고 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박나래 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은 박나래 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4대 보험을 할 수 없었다는 또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그겁니다. 매니저는 총 2명인데 두 사람이 그동안 매니지먼트를 박나래 씨 회사 이전에도 해왔는데 그동안에도 그들이 4대 보험을 적용을 안 받았냐를 놓고 봤을 때 다른 회사에서는 모두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는 모두 받아왔고 4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박나래 씨 회사에서만 유독 받지 못했던 것인가. 정말로 그동안 받지 않았던 걸 본인이 이번에는 그동안 받아왔던 건 이번에 원치 않은 것인지 혹은 원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양쪽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글공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각자의 주장들이 지금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폭로에 대한 신빙성도 좀 흔들리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짚어볼 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이건 뭐 갑질 의혹이랑은 개념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주사 이모를 압수수색하고 안진영 기자님 그리고 소환 조사했다 뭐 이런 얘기들 아직 조사는 진행됐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소환 조사 이야기를 들리지 않고 있고요. 아직이군요. 네, 일단 박나래 씨의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거는 주사 이모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두고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안 같은 경우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인데 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간에선 이달 말에는 주사 이모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